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취업을 부탁해가 이제 벌써 저희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와. 사실 이제 그동안 취향 저격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을 소개했어요. 네. 일단 좀 100개 정도로 했는데, 야,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업이 좀 있나? 우리 영환 학생 있어요, 좀? 저는 일단 네. 거의 저의 첫 방송이었죠. 그렇죠. 농심대 오뚜기 그 라면 넣고 그렇게 막 할 때 그 추억이 지금 벌써.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YGYSM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저 이케아도 참 재밌었던 게 이케아가 저는요, 일본 1943년 브랜드인 줄 스웨덴에서 알았어요. 이제 근데 창업이 그게 이루어지고 스웨덴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신기해요. 북유럽에서도 그 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뭐 생각하려니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백수형은 어떠세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의외로 예. 제가 전혀 몰랐던 분야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신기하죠. 철강 분야라든가 맞아요. 그쵸, 네, 포스코라든가 아니면은 그 패널 분야 막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재밌었어요. 맞아요.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인데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재밌게 방송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혹시 기억에 남는 기업이 좀? 저는 뭐 많은 예. 기업들이 다 기억 남는 것 같은데 그쵸, 그게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이제 맞수열전처럼 두 회사를 네. 우리가 같이 분석을 그쵸, 하는데 그쵸.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산업을 보면 작은 기업들이지만 또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 네.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기업에 대한 그 정보를 더 약속드리고요. 변함없이 오늘도 이제 취준생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어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CJ E&M 대 롯데 엔터테인먼트, 국내를 대표하는 영화사인데요. 올여름 한국 영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재한 씨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영화 요새 좀 보셨어요? 저 요새 나온 영화 거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는 낙이 거의 그 영화 개봉한 날에 맞춰서 그 새벽 시간대 혼자 딱 가서 영화 한 편 딱 보고 이 힐링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약간 그 어떤 그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의 그 CJ E&M과 덕혜옹주, 롯데 엔터테인먼트를 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볼 거예요. 네. 투자 제작에서부터 이제 배급, 상영, 그 영화의 전 과정을 이제 통합한 회사인데 이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영환 학생부터. 일단 CJ 같은 경우는 네. 또 제 전공이 전공인 만큼 그쵸. 이 또 영화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CJ 같은 경우 이제 뭐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 뭐 연예, 미디어 맞아요, 이런 쪽까지 맞아요. 거의 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또 영화관도 일단 CGV 그쵸. 또 하고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영화들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혹시 영화사에 대한 그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보면요. 크게 한 4개 회사가 시장을 지금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15년도 때 네. CJ E&M 그리고 쇼박스 그리고 롯데 엔터테인먼트 이 3개 영화 배급사가 점유율이 관객수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한 75% 정도 돼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작년에 뭐 흥행작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 CJ E&M은 베테랑, 뭐 국제시장, 그다음에 검은사제들, 히말라야 이렇게 4편 정도를 포진시켰고요. 쇼박스는 이제 암살, 내부자들, 사도, 그다음에 조선 명탐정 요런 작품들. 근데 요즘 여기서 좀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강자가 뉴입니다. 그래서 뉴요?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고 해가지고요. 이 회사가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2008년도 한 직원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야. 지금은 이제 영화판에서 굉장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연평해전 그리고 스물 제품들을 좀 내세웠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부산행을 지금 뉴에서 성공시켰기 때문에
때문에 야. 요즘은 7월 올해 지금 가장 최근 실적을 보면 예. 누가 1등을 좀 차지하고 야. 있을 만큼이나 굉장히 시장이 4개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사실 가끔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난해하는 기업들이 가끔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일 관심 있어. 진짜 거의 막 이번에 완전 나서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렇죠, 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또 마침 저 같은 네. 경우도 인천 상륙작전, 덕혜옹주 둘 다 봤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재밌게 네. 인터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이렇게 잠깐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영환 학생이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더 많은 사람들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게 막 그 일을 미뤄서가 아니라 진짜 재밌어서 이 친구가 진짜 재밌어서 와 이건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한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구나 싶었는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CJ E&M 대 롯데 엔터테인먼트 아하. 미디어 학도로서 정말 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또 마침 오늘은 흥행하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대 야, 영화 덕혜옹주의 포스터까지. 대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저희 미디어 학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정경환과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제 프로예요. 전문 방송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롯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이번에 물론 덕혜옹주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2014년에 개봉한 기술자들 이후로는 손익분 1점을 넘은 영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네요. CJ E&M을 고를 것 같아요, 저는. 그쵸. CJ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희망하는 분야가 영화 쪽인데 예. 아직까지는 그 가수 영화에 김필 씨 아니죠? 영향을 끼치는 것은 롯데보다 CJ가 아닌가 싶어서 CJ를 택하고 싶습니다. CJ. 저는 롯데요. 드디어 롯데가 나왔습니다. 덕혜옹주 포스터를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CJ도 큰 기업이고 그렇죠. 되게 유명한 유명하죠. 기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롯데 쪽이 좀 더 저예산 영화나 아니면 좀 저인기 영화에 많이 투자하고 또 배급을 해주는 것 그래요? 같고 롯데가? 인감이 있는 기업이지 않나 싶어서 롯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저라면 CJ E&M을 더 야, 선호할 역시 어떤 CJ 이유로 E&M이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CJ E&M이 롯데 엔터테인먼트보다는 보다 저한테도 뭔가 경험의 기회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기회를 더 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큰 기업이고 좀 더 유명한 기업이니까. 근데 사실 주위 사람들도 보면은 인턴으로 많이 들어간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는. 네. 보면 일의 강도에 비해서 너무 복지라던가 급여 이런 게 좀 너무 대기업에 치고 너무 짜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급여가 좀 좀 그런 많진 얘기 않은 들을 편이죠. 때마다 오. 가도 내가 거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들어서 고민이 좀 되시군요. 네, 고민이 들긴 해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CJ E&M 대 롯데 엔터테인먼트 또 제가 관심 있었던 만큼 그죠? 저희 전공생들한테 이런 의견을 어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중앙대학교 캠퍼스 곳곳을 쏟아다니면서 두 가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흥행하고 있는 영화 인천 상륙작전 대 덕혜옹주에 대한 선호도를 한번 봤는데요. 자, 네. 어떻게 더 지금은 덕혜옹주인가요? 덕혜옹주가 많아 네, 보이는데요. 일단 영화만으로 봤을 때는 덕혜옹주가 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또 감히 우리 예진이 누나 저 같은 얼굴에다가 생각을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놓고 누군지 찾아내서 제가 꼭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색출하도록 하겠고. 네, 이제 그럼 기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면에 보시면 짜란. CJ E&M 대 롯데 엔터테인먼트.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CJ가 인천 상륙작전과는 달리 21표,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9표로 CJ가 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진짜 그 CJ E&M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우리 영환 학생의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전공 특성인지 몰라도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쪽으로도 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최근에 뭐 TVN, 케이블 채널도 상당수 그쵸. 보유하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의 그런 네. 입지 때문에 네. CJ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이제 방송가에 이제 흔히 하는 말인데 지상파 3사, 그다음에 종편 방송 그리고 나머지는 다 CJ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XTM, 올리브, 온스타일 뭐 거의 대부분의 뭐 TV에는 당연하거니와 엠넷 뭐 거의 우리가 보는 그냥 케이블의 대다수가 다 CJ이기 때문에 이 방송가에서 그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학생들의 의견을 좀 알아봤고요. 두 기업에 관한 이제 좀 더 깊숙한 정보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영화 배우
그것도 주연. 네, 주연 하나 했거든요, 제가요. 네. 거짓말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럼요. 날조하지 않습니다. 네, 강백수입니다. 네. 백수의 노트! 먼저 CJ ENM. 네. 그렇죠. CJ ENM 먼저 광복절 특사라는 말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요. 네네. 그 CJ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갖고 있었던 그 주제가 이재현 회장님, 네, CJ그룹 회장님이죠.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될 것인가, 복권될 것인가 이거 관심사였는데 사면이 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지요. 네.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이 회장이 꾸린 이제 멀티미디어 사업부가 CJ ENM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문화사업의 중심에 갔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직접 만드신 이재현 회장님이 이제 다시 나오시는 만큼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급성장한 게 이제 CJ 문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홍생 그 CJ의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볼까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멀티미디어 기업이죠. 그래서 2010년도 CJ 오쇼핑에서 이제 분할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11년도에 온미디어, CJ 미디어, 그다음에 CJ 인터넷, 엠넷 미디어, 뭐 CJ 엔터테인먼트 등 이런 주요 계열사 5개를 다 흡수 합병해가지고 지금의 종합 멀티미디어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작년에 이제 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매출이 한 1조 1천억 정도, 1조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적자가 한 79억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이유는 주 사업을 보면 방송 사업과 그다음에 뭐 영화 산업 그리고 음악 공연 온라인 컨텐츠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방송 쪽에서 굉장히 큰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히트친 드라마들이 많고 또 한류 시장에 해외 시장 진출들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미디어 업계를 좀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영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ENM의 지금 주 수익은 매출 구성의 한 70%가 방송에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방송 쪽을 장악하고 있고 또 영화 산업에서도 우리나라를 독보적으로 좀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현 회장의 보고는 이제 앞으로 CJ ENM에도 좀 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예상이 좀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광복 71주년 특별 사면 그러니까 뭐 한화라든가 다른 기업들의 사면 이야기도 많이 회자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회장만 이제 저 사면을 받게 됐죠. 그 이유가 실제로 좀 희귀한 유전병 그러니까 CMT라는 아주 좀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사면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도 이 동일한 증세로 지금 미국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처음에는 이제 치료에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게 되면 공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최근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오너십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 내부적인 아주 큰 의사결정이 좀 지연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M&A에서 실패했던 케이스가 CJ 그룹 차원에서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부 익스프레스, 대우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뭐 인도의 극장이라든가 미국의 뭐 썬데스 시네마, 인수전 이런 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 M&A에 실패하면서 뼈아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단 CJ ENM뿐만이 아니라 CJ 그룹이 좀 내수 산업에서 점진적으로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볼까요, 백수 형? 네, CJ ENM, E와 M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E는 엔터테인먼트고 M은 무비겠죠. 네. 근데 E와 M의 지금 여태까지 올해의 성적이 조금 갈린다고 합니다. 제가 E는 초록색으로 써봤고 M은 빨간색으로 써봤어요. 예. 네, E 쪽은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뭐 또 오해영, 또 오해요. 빔아프, 그리고 Show Me the Money. 소미더머니. 네, 이런 거 아주 잘 됐잖아요. 네. 근데 영화 쪽에서 이제 아가씨를 제외하고 뭐 시간 이탈자, 비밀은 없다. 네, 이런 영화들이 좀 이제 흥행에 좀 실패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부진했다. 네, 이런 결과가 좀 나왔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시작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은 맞겠지만 엄청나 우리가 생각했던 막 1,000만, 막 1,500만 막 이런 거가 아니었지 않나요? 좀 약간?
모르는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선생님 그 하반기 실적에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저 실적을 보면 네. TV 광고 매출이 요즘은 사실 역성장하는 그런 아주 좀 부정적 추세인데 E&M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최근 분기를 보면 7.2% 정도 성장하면서 네. 방송 사업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겪고 네.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 중에 방송이 한 205억 정도 되고요. 음악이 한 13억, 그다음에 영화가 한 62억, 공연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작년에는 이제 메르스 기저효과라고 해서 네. 메르스 때문에 영화가 아직 가지 않았던 관객들이 많이 영화관을 찾았다. 네. 그다음에 또 아가씨의 흥행 효과가 좀 있어서 매출 성장세가 있었지만 최근은 좀 다른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뉴라든가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서 영화의 실적은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방송 쪽은 지금 굉장히 기대작들이 좀 많아서 한중, 그러니까 지금 중화시장이 가장 중요한 우리 컨텐츠의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동시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투라지, 그다음에 푸른 바다의 전설, 여기 뭐 전지현이라든가 이민호 같은 또 빅스타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이제 방송 쪽에서 약진을 하고 영화 파트에서도 조금 다시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이번엔 롯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영. CJ E&M 같은 경우에 이재현 회장의 이제 사면복권이 이제 이슈라고 했는데 롯데 엔터테인먼트에 못지않은 구세주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예진이 누나인데요. 하트가. 너무 예뻐요. 너무 진짜 너무 팬이에요. 정말. 네, 저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정말 제가 가진 모든 사랑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모든 사랑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네. 내 거야. 롯데의 이제 마지막 흥행작이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그쵸? 네, 우리 예진 누나 나왔던 거. 그렇죠. 너무 네.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네, 그 마지막 흥행작이었는데 요번에 2년 만에 드디어 흥행작 하나가 나왔네요. 어떤 거죠? 또 예진 누나가 또 한 건 더 했어요. 뭐예요? 덕혜옹주죠. 야, 이 정도면 롯데 뭐 이거 모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자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많은 여배우들께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항상 우리나라 영화계가 좀 남배우의 그 주연 그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여배우가 쓸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사실 여자 원톱의 영화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손예진 씨께서는 이제 뭐 한간에 알려진 소문이지만 또 많이 알려진 일화죠. 그 본인 직접 투자를 좀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많은 곳에 자기가 이제 직접 손을 좀 대시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롯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그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롯데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롯데 쇼핑 산하에 시네마 사업본부가 이제 설치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99년 10월에 이제 롯데시네마 일산을 처음으로 개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롯데시네마 대전을 시작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영화 체인망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후에 이제 롯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되고요.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한 19.7% 정도. 그다음에 전국 관객이 한 2,100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몇몇 영화들이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CJ E&M도 초반에 그 쇼박사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좀 부진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롯데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튼튼한 좀 모기업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인터뷰 영상에도 손익분기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보면 하반기 그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요. 로봇스토리, 그러니까 망했던 영화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마이너스의 손이다 롯데가 뭐 그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회자되고는 했었는데요. 지금 하반기 때는 조진웅 주연의 해빙이라는 스릴러 영화가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작가 기욤 뮤소의 원작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온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여기 또 김윤석 그리고 변요한 씨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는 좀 롯데가 부진했는데 하반기 모습을 더 지켜봐야 하겠죠. 네, 또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백세노스도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이 그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롯데 엔터테인먼트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일단 롯데 시나리오 공모전. 네,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매년 이제 롯데 시나리오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시나리오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영화 제작 펀드에다가 무려 10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100억이요? 네, 100억이요. 네, 저는 없거든요, 100억이요. 아, 그건 누구나 없어요. 네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으로 이제 영화 네네. 발전에 좀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선생님, 이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은 뭐냐면요. 네. 헐리우드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 네. 여기가 과거에는 CJ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쪽에 그 배급 계약을 따내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 5 국내 배급을 이제 롯데 쪽에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해외에 있는 대형 배급사와의 어떤 조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외화 시장 또 이런 시장의 배급 시장에서 약진하기 위한 도전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채용 과정에서 좀 더 특별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면접에서 좀 더 다양한 단계로 나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적성 검사에서 네. 좀 사람의 창의성을 좀 더 보는 어려운 시험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신문방송학과에 들어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영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네, 이유 중 그렇죠,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 전공이나 교양 관련 과목에서 영화 쪽에 대해 더 뭔가 심도 있는 괜찮았어요? 네, 이어서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영화 같네요, 진짜. 수업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더 빨리 이런 영화 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한 인턴을 그런 미디어 기업들이 많이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직원은 소수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그런 많은 인턴들 중에 과연 정직원으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가 얼마 전에 CJ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봤더니 이제 네. 다들 연령대가 한 20, 30대로 되게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 CJ 직원들이. 네. 아무래도 문화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그쵸. 좀 트렌드에 민감해서 네. 젊은 층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정년이나 이런 게 너무 짧지 않을까, 오. 안정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를 식한 아주.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일단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실제로 학교 차원에서 몇 번 견학 같은 걸 가봤는데요. 특히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이미지가 학생들한테 강한데 실제로 또한 20, 30대 젊은 직원분들과 또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 뭔가 좀 수직적이지 않은 수평적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기업 문화가 좀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디어 업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센스, 그다음에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판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CJ ENM에서 여러분들을 아티스트로 채용하는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아까도 뭐 그런 질문들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물론 드라마하고 영화를 좋아해야 이런 산업에서 업무를 잘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멋진 드라마를 만드는 게 CJ ENM의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드라마로 수익을 창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더 전향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1년짜리 드라마는 없어요. 1년짜리 예능도 없고요. 그 대부분 다 한 18에서 한 20회 이상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게 일을 진짜 급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잠시 쉬어요. 근데 이 두세 달, 한 세네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업무량이 있어요. 막 야근이 두 분이거니와 막 뭐 편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 어쨌든 한 거에 그 집중돼 있는 그 두세 달 기간 동안에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고 지원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한 개의 그런 아웃풋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좋은 거를 기대하시고 약간 내가 이거가 나왔을 때 와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참여했던 것이 잘 됐다라는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방금 질문과 좀 이어지는 게요. 그러면은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되게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또 직원분들도 실제로 젊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정년이 그래서 뭔가 되게 짧을 것 같은 그런 좀 편견들이 진짜 있어요. 궁금했어요, 이거는. 실제로는 어떨지. 지금 CJ ENM 자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회사가 흡수한병대 2010년도, 11년도 때 이렇게 좀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ENM이 출범을 했으니 그러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연령대가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정년이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중장년
중연층도 회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의 모습들만 많이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 가보니까 여자들이 없다. 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근데 그거는 기존에는 여성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쌓여있던 남자 직원들이 많으니 상대적으로는 이제 남자들이 많다 이렇게 느낌을 받지만 또 최근 입사하는 친구들을 보면 또 여성 비율이 꽤 높거든요. 진짜 높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동일한 논리 구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채용적인 측면에서요. 그 항상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네. 이런 문화, 엔터테인먼트, 영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창의성, 그리고 뭔가 독자적인 개인 능력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기획력이나 뭐 그런 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일반 기업들처럼 평범하게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인적성 검사에서 이 창의력인 게 굉장히 평가하기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거나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CJ가 인적성 시험을 55분 동안 9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 쇼미더머니 이번에 우승자가 누구냐 네.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이번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그 영화 인천 상륙작전 그럼 그거하고 역사하고 연결지어서 문제 출제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문화상식 관련된 내용들을 출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보면 CJ가 면접에 가장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한 10대 1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식의 면접이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롤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플레이하는 과정을 바라보고 또 협상을 하고 개인 PT를 하고 집단 토론을 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지식을 검측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보단 회의실에 들어와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죠. 롯데 또한 이제 토론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토의하는 과정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업계는 이제 본인의 어떤 계산적,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이 스펙이 올라갔으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 사이에서 절충한 최저간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세스, 그런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추진력, 이거를 검측한다. 그런 면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PT 면접이라는 거 이런 걸 좀 연습을 하실 분들은 팀 과제 같은 걸 진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좀 잘 적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서바이벌 같이 막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CJ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었거든요. 뭐 이제 구직자들이 줄을 서 있으면은 이제 임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딱 임원분들 딱 앞에 서면은 이제 프리스타일로 이제 자기 소개를 막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임원분이 이제 사원증 목걸이 이렇게 딱 걸어서 아니면 이제 재밌긴 하네요. 아니면 이제 인턴 101명 뽑아놓고 그 중에 12명 뽑는 서바이벌 네, 죄송합니다. 네,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 수준 보면 CJ ENM이 한 3,200, 16년 대졸 사원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롯데가 한 3,000 정도 수준이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미디어 업계의 그런 금액이 좀 높은 편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먼저 CJ의 채용에 대해서 한번 카더라 준비해봤습니다. CJ 입사를 위해서는 심층 면접이 중요하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심층 면접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는 건 그런 롤플레이 면접만 보는 건 아니고요. 직무 특성화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면접. 이거 막 2대2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탈탈탈 털리고 여러분들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에 뻥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있죠. 그냥 별것도 아닌 이력 적어놨는데 물어보면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안 나오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검증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가실 때는 항상 나의 이력을, 제가 안타까울 때는 정말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또 면접장 가면 긴장이 되고 까먹고 기억이 안 나서 수치값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접의 스타트는 여러분들이 이력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기출 질문이 뭐였을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모범 답안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과거 이력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면접의 시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또 다른 카더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롯데는 인적성 비중이 적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롯데는 올데이 면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론 면접, 그다음에 임원 면접, 개인 PT, 그다음에 적성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적성 시험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면접장에 보내는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성을 너무 포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적성 시험은 어떤 기업들은요 진짜 수능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가 붙으면 시험 봐가지고 수능처럼 잘라가지고 면접장으로 보내요. 근데 어떤 기업은 떨구기 위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력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백술 씨가 와서 음악 관련된 의지가 굉장히 투철하고 그다음에 인성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영업적인 자질도 보여. 그런데 수리력이 너무 떨어져. 뭐 그러면 이제 회사 생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으로 작용될 때가 있으니 그러니까 롯데 그런 적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물론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만 포기하게 되면 구직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업이 더 학생들의 취향이 맞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영환 학생. 사실 이 주제를 받자마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거든요. 뭐 CJ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문화 영역에 거의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의 학생들한테도 다 탑 정도의 그런 게 있고. 탑이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도 뭐 롯데리아나 롯데월드 이런 것처럼 충분히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친숙할 만한. 근데 아직 엔터테인먼트가 그걸로 이어지지 못해서 좀 성장이 저조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또 마침 이번에 덕혜영주를 시작으로 해서 약진하는 이 시기를 잘 타가지고 또 이번에 라인업도 좋잖아요. 맞아요. 이 신과 함께도 이번에 보니까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을 한다던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기세를 이끌어서 이제 또 2인자의 자리에서 1인자를 향한 노력을 하는 거를 한번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영화 학생의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미디어 학과지 않습니까? 진짜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수영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CJ E&M이 저를 예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롯데엔터테인먼트를 좀 선택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화 쪽에 이제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하고 공헌하고 있는 그런 면모들이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CJ도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업계 2위인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그런 면모를 보이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서 CJ E&M과 함께 그런 사회 공헌적인 면모에서도 또 같이 경쟁을 좀 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에서 롯데엔터테인먼트를 선택을 했고요. 네, CJ E&M도 제가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신의 한수 홍쌤의 팁을 부탁드립니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심도만으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면접장에서 자기소개서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은 갖고 가셔야 돼요. 나를 뽑아야 될 이유가 당신네들이 진행하는 컨텐츠를 많이 보고 좋아하니까 나를 뽑아가세요. 그럼 설득력이 높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컨텐츠를 왜 사업화시키고 그 사업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 나의 과거 어떠한 경험과 이력들이 어떠하게 도움이 되겠다. 꼭 그건 컨텐츠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이런 좋은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취향 경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